안녕하세요. 사랑과 은혜입니다. 오늘은 김삿갓 이야기를 낭독해드립니다. 어릴 적 고향인 천동마을을 떠나서 다시금 방랑길에 오는 김삿갓. 이번 방랑길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감회가 떠오릅니다. 철없던 개구장이 친구들을 다시 만나 흉어모 없이 지냈던 지난 일,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결혼했던 수한테과의 만남과 서글픈 이별 등등. 김삿갓은 그 마을에서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정처 없는 반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수한댁의 죽음으로 인해 많은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 마을을 위해 모든 재산을 다 내놓으며 오직 친구들이 마련해준 작은 전별글만을 가지고 정처 없이 그저 휘적휘적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수한댁의 죽음으로 인한 인생 무상, 그리고 어느덧 백발이 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김삿갓은 모든 것이 일장춘몽으로 여겨지면서 옛 시인들의 시를 읊어가면서 겸허하게 길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저 긴 죽장 하나에 낡아빠진 삿갓 하나 친구처럼 의지하며 정처 없이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 낭독해드립니다. 난데없는 암행어사. 산을 내려가 객점에서 해장술을 마시다 보니 저쪽 구석에서 원 시골 사람이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는 술을 몇 잔 연거푸 마시고 나더니 급기야 한숨을 쉬며 이런 넋두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제기를 이놈의 세상이 언제나 망하려나. 사또라는 자는 뭘 하는 놈이기에 도둑놈을 그냥 내버려 둔단 말인가. 사또가 들으면 목이 달아날 소리를 마구 퍼부어대고 있었다. 사람됨을 보니 돈풀이나 있어 보이는 순박한 시골 사람이었다. 그처럼 순박한 사람이 사또의 욕을 함부로 퍼붓고 있는 것을 보면은 무척 억울한 사정이 있는 것이 틀림없어 보였다. 김삿갓은 남의 딱한 사정을 보면 그냥 잊지 못하는 성미다. 그러게 술상을 냉큼 들고 그 사람 앞으로 마주 앉으며 노형은 무슨 억울한 사정이 있게 혼자서 그렇게 화를 내고 계시오. 초면이지만 우리 술이나 한 잔씩 나누며 화를 풀어버리기로 합시다. 속담에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고 합디다. 하고 넉살 좋게 말을 걸었다. 혼자 화를 내고 있던 사람은 김삿갓이 내밀어주는 술잔을 받아들며 이런 푸념을 하고 있었다. 여보시오 노형, 내 말 좀 들어보소. 나는 친구한테서 돈 1000냥을 빚으로 얻었었다가 800냥은 먼저 갚아주고 200냥은 나중에 갚아주었어. 그런데 소위 친구라는 놈이 200냥만 받고 800냥은 받은 일이 없느라고 잡아떼고 있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이오. 김삿갓은 그 말을 듣고 너토로 숨을 섰다. 이제 알고 보니 노영은 친구끼리 돈 거래를 하다가 피창안에 무슨 오해가 생긴 모양이구려. 그러기에 옛날부터 가까운 사이에는 돈 거래는 안 하는 법이라고 일러오고 있다오. 이름을 현태덕이라고 하는 그 시골 친구는 오해라는 말을 듣자 화가 치밀어 오르는지 여보시오, 오해가 무슨 놈의 오해란 말이여. 돈이 800냥이면 얼마나 큰 돈인데 그러시오. 나는 800냥을 분명히 주었는데 그놈은 받은 일이 없느라고 잡아떼고 있으니 이를 어쩌냐는 말이오. 돈을 줄 때 영수증을 받아주지 않으셨던가요? 빚을 얻었을 때에는 1000냥짜리 자용증서를 떨어지게 써주었지만은 돈을 갚을 때에는 1000냥 중에서 800냥만 갚고 200냥은 못 갚았기 때문에 그놈까지 갚고 나서 차용증서를 돌려받으려고 했다가 이런 복면을 당하게 됐다오. 현태덕의 말에 의하면 그는 몇 달 전에 황주고을에 사는 장형준이라는 친구로부터 돈 1000냥을 빚으로 얻어쓴 일이 있었다. 그때 차용증서는 1000냥짜리 한 장으로 써줬다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빚을 갚으려고 하는데 돈이 200냥쯤 부족하기에 우선 800냥만 먼저 갖다 주면서 차영정서는 잔금 200냥까지 갚고 나서 돌려받기로 하고 영수증도 받지 않은 채 그냥 내버려 두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잔금 200냥을 갖다 주며 차영정서를 돌려달라고 했더니 장형준이라는 놈은 자네가 나한테 800냥을 가져왔단 말인가? 오늘은 200냥만 가져왔으니 나머지 800냥을 죄다 가져오기 전에는 차영정서는 절대로 돌려줄 수가 없네 하고 말하면서 현태덕을 들여 도둑놈으로 몰아붙이더라는 것이었다. 만약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면 현태덕이라는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이 결코 무리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김삿갓은 태평세월로 이렇게 말해주었다. 800냥을 먼저 갚았거든 차영정서는 돌려받지 못했을 망정 영수증만은 받아들 걸 그랬구려. 예, 여보시오. 친구지간에 그런 배신을 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 이러나 저러나 빚을 깨끗이 갚았거든 상대방이 무슨 소리를 하거나 그냥 내버려두면 될 게 아니오. 현태덕은 어이가 없는지 김삿갓을 대뜸 이렇게 나무란다. 뭐야, 그냥 내버려둬도 별일 없을 거라고요. 노형은 도둑놈의 심보를 그렇게도 만만하게 보시오. 빚은 깨끗이 갚아 주었겠다. 제놈이 만만하지 않으면 어쩔 것이오. 현태덕은 어이가 없는지 김삿갓의 얼굴을 멀거니 바라보다가 노형은 참으로 어리숙도 하시오. 장형준이란 놈은 내가 써준 차용증서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보여주면서 현태덕이라는 놈은 천냥빛을 200냥만 갖고 800냥은 그냥 떼먹으려는 도둑놈이라고 나의 악선전을 널리 퍼뜨려 놓고 나서 이제는 나에게 깡패를 보내 잔금 800냥을 빨리 갚지 않으면 우리 집 가장 진물을 멍땅 자기 집으로 실어가겠다고 공갈 협박을 하고 있는 중이라오. 믿었던 친구한테 배반을 당한 것도 서럽지만은 이제 와서는 그로 인해 패가 망신까지 하게 되었다오. 하느님도 무심하시지. 세상에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단 말이오. 한숨을 쉬며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김삿갓은 동정을 금할 길이 없었다. 여보시오, 그놈이 그렇게도 악독하게 나오면 관가의 고발에 주리대를 안겨줄 일이지 어째서 고발은 안 하고 그냥 내버려두고 있어? 누가 아니라오. 하도 그래 관가의 고발도 해보았지요. 그랬더니 사또라는 약자가 뭐란 줄 아시오? 내 원참 기가 막혀서. 현태덕은 또다시 기가 막히는지 한숨만 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또가 뭐라고 했기에 한숨을 쉬어? 사또가 뭐라기를. 나는 수안골 사또인데 장영준은 나의 권한이 아닌 서흥골 백성이므로 나에게는 그놈을 체포해 올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도둑놈을 놓고 관할 타령을 하고 있으니 관가에 고소를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오. 김삿갓은 분도를 안 일으킬 수가 없었다. 뭐요? 사또는 백성들로부터 고발을 받으면 연루자를 불러다가 진상을 조사해봐야 할 일인데 그럴 생각은 안 하고 관할 타령만 하고 있더란 말이오. 도대체 수안골 사또가 어떤 자이게 그런 잠꼬대 같은 소리만 하고 있더란 말이오. 노영이야말로 잠꼬대 같은 말씀만 하고 계시는구려. 사또라는 자는 죄 없는 백성들을 잡아다가 벌기를 쳐서 돈이나 뺏어먹는 자라는 것도 모르시오. 세상이 썩었다 해도 이렇게까지 썩은 줄은 정말 몰랐소이다. 김삿갓은 워낙 정의감이 강한 성품인지라 현태덕의 문제를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즉석에서 이렇게 물어보았다. 수안골 사또는 이름을 뭐라고 하는 사람이요? 내가 한번 만나보기로 하겠소. 김삿갓이 사또를 만나보겠다고 말하자 현태덕은 눈을 커다랗게 뜨며 놀란다. 아니 선생은 우리 골 사또 어른을 잘 아시옵니까? 조금 전까지도 노령이라고 불러오던 사람이 이제 와서는 칭호조차 선생이라고 바꿔 부른다. 사또의 위풍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었다. 나는 사또를 지면이 있어서 만나보겠다는 것은 아니요.
사또는 백성들을 위해 있는 사람이니까 알고 모르고가 무슨 상관이 있겠소. 노영 사정이 하도 딱한 것 같기에 내가 사또에게 직접 호소를 해볼 생각이니 사또의 이름을 좀 알려주시오. 현태덕은 김삿갓을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짐작했는지 머리를 정정히 숙여 보이며 말한다. 우리 골 사또의 이름은 이봉길이라고 합지요. 어려서부터 하옥대감 즉 영의정땡 사랑방에서 심부름꾼 노릇을 하다가 50이 넘어 쓸모가 없게 되자 우리 골 사또로 내려보냈다고 합디다. 김삿갓은 그 말을 듣고 웃음이 절로 나왔다. 예, 여보시오. 하옥대감이 인사행정을 아무리 어지럽게 하기로 설마 사랑방에서 심부름하던 늙은이를 한국으로 수령으로 내려보내기야 하겠소. 누가 하옥대감을 욕하느라고 일부러 꾸며낸 이야기겠지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내심으로는 그것이 사실인지도 모르겠다고 생각되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돈만 갖다 주면 자격이야 있거나 없거나 벼슬자리를 마구 팔아먹는 것은 흔히 있는 사실이었기 때문이었다. 그 무렵에는 내관내직이 어떻게나 심했던지 이런 일도 있었다. 어떤 대감이 갑이라는 고을에 수령자리를 팔아먹었는데 그 직후에 다른 사람이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와서 이미 팔아먹은 갑이라는 고을의 수령자리를 꼭 자기에게 달라고 하므로 그 대감은 그 자리를 또 팔아먹었다고 한다. 그래서 먼저 수령과 나중 수령이 동시에 부을 메운 바람에 서로 간에 내가 진짜 사또라는 묻지 못할 싸움도 있었다는 것이었다. 인사행정이 그와 같이 난맥 상태였음을 증언이라도 해주는 듯 현태덕은 이런 말도 하였다. 주의 같은 천민들이야 사또 어른께서 지난날 무슨 관직에 계셨는지 어찌할 수 있소리까. 그런 민간에서 떠들어가는 소문치고 사실이 아닌 것이 거의 없습니다. 알겠소. 그야 어쨌든 노영 사장이 하도 딱한 모양이니 내가 사또 어른을 직접 만나 뵙고 노영을 대신해 사정을 한번 해보기로 하리라. 의협심이 강한 김삿갓으로서는 좋게 있을 법한 일이었다. 술집을 나온 김삿갓은 사또를 만나기 위해 발길을 동원으로 돌렸다. 사기꾼에게 고통을 겪고 있는 현태덕이라는 사람을 도와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동원에서는 2명의 병사들이 정문을 지키고 있었다. 여보게, 나는 서울서 내려온 사람일세. 사또 어른께 요줄 말씀이 있으니 사또 어른을 좀 만나게 해주게. 서울서 내려왔다고 해야만 위신이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말한 것이었다. 문제기들은 김삿갓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대뜸 코웃음을 치는 것이 아닌가. 이 미친놈아, 서울에서 내려왔노라면 누가 겁을 낼 줄 아느냐. 내놓은 미친놈이 아니냐. 사또가 누구라고 감히 사또 어른을 만나 뵙겠다는 것이냐. 경을 치고 싶지 않거든 냉큼 물러가거라. 행색이 허술한 것을 보고 처음부터 미친놈 취급을 하고 나온다. 김삿갓은 약간 멋쩍은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고 후회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는 큰 소리를 쳐볼 수밖에 없었다. 이 사람들아! 자네들은 내가 누구라는 것을 모르는 모양일세 그려. 나는 하옥대감의 특별 분부를 받들고 내려온 사람일세. 사또에게 그 말씀만 전해주게나. 그러면 사또는 반갑게 만나 주실 걸세. 아무리 비천한 문직이라도 하옥대감이라는 말만 들으면 몸을 떨게 되리라 싶어 하옥대감이라는 말에 힘을 줘 말했다. 그러나 어리석은 도깨비는 부작을 모른다고 하던가 문직이들은 하옥대감이라는 이름조차 못 들어보았는지 이 미친놈아, 하옥대감이 뭐 말라 죽은 귀신이냐. 미친 소리 그만하고 썩 물러가지 못하겠느냐 하고 고함을 지르며 또 다른 문지기는 이놈아, 내 놈은 조리 때 못을 봐야만 정신이 들겠느냐 하고 방망이를 들어보이며 엄포까지 하는 것이 아닌가. 사태가 그 지경이 되고 보니 김삿갓은 매우 난처한 심정이었다. 사또를 쉽게 만날 줄 알았던 것이 잘못이었음을 그제야 깨달은 것이었다. 그러나 사내대장부가 한 번 뽑은 칼을 거둬들일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이 사람들아, 자네들은 하옥대감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모양일세 그려. 하옥대감으로 말하면 사또 따위는 마음대로 내고 드리고 하는
이 나라의 영의정이시라네. 그 어른의 명령을 받고 찾아온 나에게 사또를 못 만나게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린가? 그쯤 큰 소리를 쳐놓으면 겁에 질려 수그러지리라고 짐작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김삿갓의 입에서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문지기는 방망이로 어깨를 한 대 후려갈기며 이렇게 외치는 것이었다. 이놈아, 네 놈이 미쳐도 보통 미친 놈이 아니로구나. 김삿갓은 방망이로 어깨를 얻어맞는 순간 눈앞이 아찔해왔다. 그렇다고 아프다고 소리를 지를 수 없었다. 그리하여 잠시 후에 타이듯이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들아, 자네들은 너무하지 않은가? 사또를 만나려는 사람에게 이런 폭행을 해서 되는가? 제가 누나를 불하려 보이며 호통을 친 것이었다. 문제기들은 그 태도가 비위에 거슬렸는지 이번에는 두 놈이 합동으로 등어리를 후려갈긴다. 이놈아, 네 놈이 얼마나 맞아야 정신이 들겠느냐? 다시는 찍소리를 못하게 매운맛을 보여주리라. 인정사정 없이 두들겨 패는 바람에 머리에 썼던 삿갓이 땅바닥에 굴러 떨어지기까지 하였다. 이 사람들아, 말로 해도 될 일을 왜 폭행을 하는가?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하던가 매를 견뎌내는 장사가 없어 발길을 돌려 그것을 막 떠나려고 하는데 마침 누군가 문 안에서 나오다가 문지기를 보고 소리를 지른다. 여봐라, 그저가 누구이길래 소동을 피우느냐? 문지기들은 허리를 굽신거린다. 아전어른, 이놈은 서울서 내려왔다가 헛소리를 하면서 사또 어른을 만나 뵙겠다는 미친놈이었시다. 아무리 쫓아내도 말을 들어먹지 않아 잠시 소동을 피운 것이옵니다. 아전은 서울서 내려왔다는 말을 심상치 않게 들었는지 김삿갓 앞으로 가까이 다가와 서울서 내려오신 분이 무슨 일로 사또 어른을 만나 뵈려고 하시오? 하고 제법 정중한 어조로 묻는다. 김삿갓은 흩어진 옷매무새를 바로잡으며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하옥대감의 분부를 받들고 관서지방으로 내려가던 길에 사또를 잠시 만나려고 찾아온 길이요. 아저는 하옥대감이라는 말을 듣더니 기절초풍을 할 듯이 놀란다. 예, 하옥대감의 분부를 받고 오시는 어른이시라고요. 그러면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사또 어른께 곧 품거하겠습니다. 아전이 불이 나게 안으로 달려들어가더니 잠시 후에 사또가 정복을 입고 헐레벌떡 달려나와 김삿갓에게 허리를 정중히 굽혀 보이며 말한다. 하옥대감이 분부를 받자고 관서지방으로 가시는 길에 저희 고을을 찾아주셨다니 이런 영광스러운 일이 없사옵니다. 어서 안으로 드시옵소서. 감히 성명은 물어보지도 못하고 덮어놓고 내당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보면 김삿갓을 암행어사로 알고 있음이 분명하였다. 사또는 김삿갓을 내당으로 모셔드리며 이런 말도 하였다. 소관은 하옥대감으로부터 각별한 총애를 받아오는 몸이옵니다. 하옥대감께서는 기체의양 만강하시옵는지요? 하옥대감이 자신의 후견인임을 은연중에 과시하는 말투였다. 사또는 김삿갓을 내당으로 모셔드려 지원을 베풀어주며 말한다. 어르신네께서는 대강 짐작하셨겠지만은 소가는 하옥대감을 30여 년 동안이나 측근해서 모셔오다가 얼마 전에 이거 수령으로 내려온 놈이옵니다. 암행어설한 본색을 숨기기 위해 변장을 하고 다니는 것이 삶인지라 사또는 김삿갓의 차림새가 남루한 것을 보고 암행어사임이 틀림없다고 확신하고 있는 성 싶었다. 김삿갓은 관명을 사칭할 생각은 꿈에도 없었다. 그러나 굳이 변명을 하기도 쑥스러워 술을 마셔가며 얼른 화제를 돌렸다. 내가 어제 이 거울을 돌아다니다 보니 민원을 살만한 사기 사건이 더러 있는 모양이띠다. 사또께서는 그 사건을 알고 계시는지요? 사또는 그 말을 듣고 펄쩍 뛰듯이 놀란다. 저희 고을처럼 태평스러운 고을이 없사온데 사기 사건이 있다니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김삿갓은 현태덕과 장영준 사이에 얽혀있는 사건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었다. 사또는 그 말을 듣고 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그 일이라면 소관도 알고 있사옵니다. 그러나 장형준이라는 자는 저희 관내가 아닌 황주 고을 백성이어서
소관으로서는 마음대로 체포해 올 수가 없사옵니다. 게다가 현태덕이라는 자는 돈을 갚아주었다고는 하지만은 차용 증서를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으로 봐 그놈의 말도 믿을 수가 없사옵니다. 군색하기 짝없는 별명이다. 돈만 돌려주고 차용 증서를 돌려받지 않은 것은 현태덕은 장영준이라는 친구를 그만큼 믿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소이까. 그런데 장영준이라는 자는 돈을 받아먹고도 돌려주지 않은 차용 증서를 미끼로 돈을 또 받아내려고 협박 공갈을 하고 있다니 그런 악독한 놈을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는 일이 아니오이까. 지당하신 말씀이옵니다. 그러나 장영준이란 자는 돈을 돌려받지 않았다는 증거로 차용증서를 가지고 있사온데 현태덕이라는 자는 돈을 돌려주었다고는 하지만은 돈을 돌려주었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사옵니다. 김삿갓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가로흔들었다. 물론 재판을 하는 데는 증거물이 꼭 필요하겠죠. 그러나 지능이 발달된 범죄자일수록 증거물을 명확하게 제시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한 사람은 친구를 믿었기 때문에 빚을 갚아주고도 차용증서를 돌려받지 않았는데 저쪽 놈은 돌려주지 않은 차용증서를 미끼로 돈을 또 받아내려고 한다면은 어느 편이 나쁜 놈인가는 자명한 일이 아니오이까. 지당한 말씀이시옵니다. 그러나 장형준이란 놈은 저희 관내에 사는 놈이 아니기 때문에. 사건의 내용이 워낙 까다로운지라 사또는 자신이 없는 태도다. 김삿갓은 사또의 애매모호한 태도가 한심스럽기 짝이 없었다. 그는 재판에 자신이 없으므로 관할 타령을 내세워 사건을 흐지부지 얼버무려버릴 생각임이 틀림없었다. 그 일을 그냥 내버려두면 선량한 현태덕은 협잡배로 몰려 패가망신을 하게 되는 반면에 친구를 속여먹은 장영준이라는 놈은 내 활개를 치고 다니게 될 것이 아니겠는가.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기로 그런 일을 용납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사또는 그런 일을 올바르게 처리해 줄 능력이 없어 보이지 않는가. 김삿갓은 여러모로 궁리해보다가 사또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이 사건만은 사또 어른을 대신하여 내가 취조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소이까. 만약 사또께서 허락을 내려주신다면 공정한 판결을 내리도록 하겠소이다. 사또는 워낙 자신이 없는지라 그 말을 듣고 날뛸 듯이 기뻐하였다. 어르신네께서 직접 다뤄주신다면 소관으로서는 그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소리까. 저희 고을의 명예를 위해 부디 명판결을 내려주시옵소서. 김삿갓을 암행어사로 잘못 알고 연방 굽실거리기만 하는 것이었다. 김삿갓은 사건을 직접 취급하게 되자 여러모로 생각해 보았다. 아무리 사또라도 자기 관할이 아닌 남의 고을 백성을 마음대로 잡아오지 못하도록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남의 고을 백성이라 할지라도 범죄 사실이 확실할 경우에는 해당 고을 사또에게 범죄 사실을 알려주어서 양해를 구해야만 체포해 올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김삿갓은 그런 실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날 중으로 황주고을에 2명의 수사관을 보내면서 이봉길 사또 이름으로 황주고을 사또에게 다음과 같은 친서를 보냈다. 저희 고을에서는 수일 전에 산적의 두목을 한 명 체포했사온데 그자의 자백에 의하여 귀고을에 살고 있는 장영준이라는 자가 산적의 일당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산적들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장영준이라는 자를 응당 취조해봐야 하겠사오니 황주수령께서는 그 점을 깊이 양해하시와 장영준을 체포해 올 수 있도록 특별 배려를 하여 주시옵소서. 수안고을 군수 이봉길 올림. 장형준이라는 자를 난데없는 산적으로 몰아붙인 것은 그자가 워낙 지능이 발달된 놈이기 때문에 엉뚱한 올가미를 씌워가지고 범죄 사실을 자기 입으로 실토하게 하려는 깊은 계교였음은 말할 것도 없었다. 황주고을 사또는 도둑놈을 잡아가고 싶다는데 허락을 안 해줄 턱이 없었다. 그리하여 수안에서 파견되어 온 수사관은 장영준을 쉽게 체포하는 동시에 가택수색도 철저하게 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가택수색을 해보니
장영준의 집에서는 현금 1,000냥과 금가락지 2개가 나왔다. 수사관은 장영준을 체포해 올 때 현금과 폐물도 작물로서 압수해 왔으면 말할 것도 없다. 김삿갓은 수사관으로 변장하여 압수해온 작물을 검색해보고 장영준에게 문초를 시작한다. 네 놈은 역시 산적의 일당임이 틀림없구나. 이 돈과 폐물은 양민들한테서 강탈해온 작물임이 틀림없으렸다. 장영준이 남자는 산적이라는 말을 듣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다. 소인도로 산적이라니 무슨 날벼락 같은 말씀을 하시옵니까? 이놈아, 능초는 그만 떨고 사실대로 고백하거라. 우리는 지금 산적의 두목을 체포해 왔는데 그놈의 자백에 의하면 내 놈은 산적에 부하라는 것이다. 두목이 분명히 그렇게 말했는데 너는 그래도 아니라고 우기겠느냐? 장영준은 산적에 누명을 쓰게 된 사실을 알고 몸을 덜덜 떨기 시작하였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산적으로 몰리는 날에는 목숨이 남아나지 못하겠기 때문이었다. 그래야 한동안 궁리해보다가 문득 머리를 들며 말한다. 산적의 두목이 소인을 자기 부하라고 말했다면 그 두목놈과 소인을 퇴지를 시켜주시옵소서. 그러면 모든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 아니옵니까? 지능이 발달된 놈인지라 항거하는 조리가 매우 합리적이었다. 네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두목과의 대지를 시켜주겠다. 그러나 너희 집에서 많은 작물이 이미 나왔지 않느냐? 그것들은 내 놈이 산적으로서 남의 물건을 강탈한 증거품이다. 이와 같이 증거품이 확실한데 네 놈은 그래도 산적이 아니라고 부인하겠다는 말이냐? 김삿갓은 장영준이가 범죄 사실을 자기 입으로 털어놓게 하려고 엉뚱하게도 자꾸만 산적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장영준은 어안이 벙벙한지 입을 딱 벌린 채 말을 못한다. 이놈아, 왜 대답을 못하느냐? 내 놈은 역시 산적이 틀림없으렸다. 장영준은 몸을 덜덜 떨며 말한다. 소인의 집에서 폐물과 돌이 나왔다고 하오나 그것을 가지고 소인을 산적으로 몰아버릴 수는 없는 일이 아니옵니까? 네 놈이 산적이 아니라면 이런 폐물과 돈이 어디서 나왔겠느냐? 소인이 가지고 있는 폐물과 돈은 모두 출처가 분명하옵니다. 돈과 폐물의 출처를 아신다면 소인을 산적이라고 생각지는 않으시게 될 겁니다. 김삿갓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장영준이라는 자가 자기 발로 함정에 빠져드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시치미를 떼고 이렇게 말했다. 허기는 출처가 분명하면 남에게서 빼앗은 물건이라고 말할 수 없겠지. 너는 폐물과 돈의 출처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단 말이냐? 장영준은 그제야 살아날 길을 발견한 듯 얼굴에 기쁜 빛을 띠며 말한다. 소인이 가지고 있는 폐물의 출처를 어찌 모르겠습니까? 어르신네께서 물으시는 대로 하나하나 출처를 소상하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물어보는 대로 하나하나 명백히 대답해보거라. 만약 추호라도 거짓이 있으면 결단코 용서치 않으리로다. 지정하신 말씀이옵니다. 소인이 거짓말을 했다가는 산적으로 몰려 목숨이 날아갈 판이온데 어찌 거짓 말씀을 하릴 수 있소리까? 단단히 다짐을 했으렸다. 김삿갓은 다시 한번 다짐을 받아놓고 금가락지 2개를 장영준 눈앞에 밀어보이며 여기 금가락지 2개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생긴 물건이냐? 하고 물어보았다. 장영준은 자신만만하게 거침없이 대답한다. 2개의 금가락지는 모두 어머니 회갑 때 선물로 받은 물건이옵니다. 7돈짜리 금가락지는 며느리의 친정 사돈댁에서 보내준 선물이었고 5돈짜리 금가락지는 시집간 딸년이 할머니에게 회갑 기념으로 갖다준 선물이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을 이 자리에 불러다가 다시 물어보아도 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느냐? 사돈어른과 나의 딸년을 직접 불러 물어보시면은 더욱 확실하게 될 것이옵니다. 바라옵건대 부디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네가 그렇게까지 말하니 금가락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캐묻지 않겠다. 그건 그렇다 치고
현금도 1,000명이라는 대금이 나왔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온 돈이냐? 금가락지 같은 것은 아무래도 좋았다. 김삿갓이 밝혀내고 싶은 것은 돈의 출처였던 것이다. 돈 이야기가 나오자 장영준은 일순간 매우 곤혹스러운 표정만 지을 뿐 얼른 대답을 못한다. 아무리 협작꾼이라도 양심은 있는 모양이었다. 김삿갓은 잇따라 싶어 날카롭게 추궁한다. 금가락지의 출처는 분명한데 현금 1,000냥은 어디서 생겨난 돈이냔 말이다. 이 돈은 산적으로서 벌어들인 돈이 분명하렸다. 그러자 장영준은 크게 당황한 듯 손을 휘휘 내저으며 말한다. 아니옵니다. 그런 게 아니옵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이 돈은 어디서 생겨난 돈이냐 말이다. 그 돈은 친구에게 빚을 주었다가 돌려받은 돈이옵니다. 장영준은 산적으로 몰릴까 겁이 나 마침내 실토를 해버린다. 그러나 김삿갓의 추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친구에게 빚을 주었다가 돌려받은 돈이라면 그 친구의 이름은 뭐라고 하느냐? 장영준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빚을 얻어갔던 친구는 현태덕이라고 하옵니다. 하고 조그맣게 대답한다. 김삿갓은 그 말을 듣고 나자 잼지 장영준에게 벼락 같은 호통을 질러대었다. 뭐야? 그러면 차용증서를 믿기로 현태덕이라는 사람한테서 돈을 2번씩이나 받아먹으려는 날강도 놈은 바로 내 놈이었더란 말이냐? 장영준은 범죄 사실이 탄로되는 바람에 몸을 벌벌 떨며 대답을 못한다. 김삿갓은 범죄 사실을 밝혀놓고 나니 무척 통쾌한 기분이었다. 친구를 배반한 놈은 산적보다도 더 무서운 놈이로구나. 내 죄를 이제 와서도 자백을 못하겠느냐? 장영준은 몸을 떨다가 벼랑한 땅바닥에 넙죽하니 엎드리며 눈물로 호소한다.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다시는 나쁜 짓을 안 하겠사오니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놈아! 용서를 빌려거든 차용증서부터 내놓아야 할 게 아니냐? 장영준은 주머니 속에서 문제의 차용증서를 내놓으며 다시 한번 호소한다. 돈에 눈에 어두워 친구를 배반했던 소인의 죄를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옵소서. 차용증서를 받아보니 그것은 현태덕이가 써준 1,000냥짜리 차용증서임이 분명하였다. 김삿갓은 문제의 차용증서를 옆에 있는 형님에게 건네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차용증서를 현태덕이라는 사람을 찾아내 본인에게 돌려주도록 하시오. 그리고 사또 어른께도 취조한 전말을 소상하게 품고하여 장영준에게는 되도록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시도록 말씀드리시오. 어르신네께서 직접 품고하심이 좋을 것 같사옵니다. 아니요. 이 사건은 이미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므로 나는 갈 길이 바빠 사또에게 인사도 엽짓지 못하고 이대로 떠나야 하겠소. 사또 전에 그 말씀도 아울러 품고해 주시오. 김삿갓은 그 한마디를 남기고 아무 미련도 없이 총총히 방랑의 길에 올랐다. 불의를 보고서는 그냥 있을 수가 없어 선과 악을 가려주기 위해 한바탕 소란을 피웠지만 공사에 간섭하는 것은 김삿갓의 본의가 아니었던 것이다. 더구나 암행어사도 아니면서 암행어사인 척했던 것이 어쩐지 양심에 꺼려 부랴부랴 행방을 감춰버린 것이었다. 김삿갓은 살갗을 깊숙이 눌러쓰고 걸음을 부지런히 옮겨나가며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세상은 참으로 여지용솔도구나. 내가 행방을 감춰버려서 수완사또는 나를 끝까지 진짜 암행어사로 알고 있을 테지. 수완 읍내를 벗어나 산속으로 들어온 김삿갓은 마음이 상쾌하기 이를 데 없었다.